네, 안녕하세요. 제가 로펌 때려치고 지금 자영업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20대, 30대를 뭐 치열하게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성적 잘 받는 게 약간 지상 과제처럼 적어도 되어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사실 공부에 큰 소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상을 받고 또 변호사가 되고 또 군법무관으로 이제 군대도 좀 비교적 편하게 갔다 오고 제대를 했는데요. 이제 로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로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판사 가고 검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법원도 지원했다가 두 번이나 제가 떨어졌고요. 뭐 검찰도 지원해서 떨어지고, 뭐 대형 로펌도 저 같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죠. 뭐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중시해요. 법조계 자체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일단 뭐 좋은 학벌에 뭐 특히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제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로펌에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로펌 대표가 그렇더라고요. 뭐 큰 로펌도 아니고 되게 작은 로펌이었는데 로펌 대표가 20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차마 말은 못했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법무관 대위를 전역했으니까 대위 월급 맞춰주겠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법원 공부, 이제 판사 시험 공부를 제가 2년이나 해가지고 1년 하고 또 떨어져서 또 한 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좀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빨리 좀 쉬자. 하여튼 뭐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쉬자라는 생각에 어쨌든 진짜로 200만 원 받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왜냐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원도 가고 막 또 뭐 변호사 시험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이제 한 3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지 않고 제 나이 때 이제 재수 안 하고 현역으로 간 애들, 그런 애들, 대학교 간 애들 보면은 정말 취직이 쉬웠어요. 그때만 해도 뭐 현대자동차 뭐 학점 B뿔 정도면은 현대자동차 가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거든요. 아마 아시는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MZ 세대들 아마 취업 고생했던 사람들 알 거예요. 04, 05, 06 가면서 엄청나게 취업이 어려워졌어요. 01, 02까지도 그냥 뻘짓 안 하고 그냥 제때 현역으로 가가지고 지원하면은 다 잘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연대 경영학과 02학번 애들 보면은 걔네들이 그냥 B뿔 정도면 현대차 쓰면 가고 진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뭐 재수도 했거니와 이제 뭐 또 이제 계속 공부를 더 오래 했으니까 나이가 30 넘어서 이제 법무관까지 마치고 32이 돼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 간 애들 보면 이미 막 과장 달았죠. 근데 걔네들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거죠.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무슨 뻘짓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연애가 쉽지 않죠. 연애가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자신도 없고, 또 요즘 여자들은 어쨌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혼 사건도 해보면 뭐 사실 두 개예요. 이혼 사건의 가장 큰 거는, 제일 큰 건 다 돈이고요. 결국 남자가 돈이 없으면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외도죠. 남자가 또 돈이 너무 많으면 외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헤어지고 없어도 헤어지고 적당히 해야지 잘 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이혼 사건을 해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받고 로펌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막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부동산 중개 법인이나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 시행이라는 게 그냥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막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막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 짓는 걸 시행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자문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막 1년에 5억도 벌고 3억도 벌고 막 이래요. 그리고 중개 한 건 잘하면 몇 억, 1억, 2억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뭐지? 근데 그 사람들의 양력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양력이랄 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MZ 세대들 보면
화려하죠. 막 진짜 막 양력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뭐 토익 950에 뭐해 뭐 좋은 대학교에 뭐 어디 교환학생에 뭐 워킹 홀리데이에 뭐 진짜 뭐 금융 3종 자격증에 뭐 CPA에 뭐에 변호사에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왜 돈이 중요하냐면 돈이 없으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내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내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런 양력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어딘가 잘못됐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백으로 가고 있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나라고 봤더니 일단 남의 밑에 있어서는요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안 줘요. 부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자 말을 듣지 않아요. 항상 결핍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조금 주고 근데 월급을 조금 주는 더 큰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 월급에 일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딴 데로 도망가지 않을 만큼만 그만큼만 월급을 주는 게 월급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뭐 김앤장을 가도 뭐 똑같고 삼성전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가갖고 뭐 6, 700만 원을 뭐 보너스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거 안 주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딴 데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LG전자보다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최소한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 모아도 여러분 절대 어떻게 해요? 서울 아파트 못 삽니다. 그거를 깨닫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제 인생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왔던 인생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월급을 받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사실 비참했어요. 비참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을 반드시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업은 크게 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뭐 직업 많잖아요. 뭐 음식점 사장님, 뭐 칼국수 사장님, 뭐 부동산 사장님, 뭐 로펌 대표,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뭐 세무사, 변리사, 뭐 온갖 직업 뭐 진짜 뭐 직업 많잖아요. 그 직업들이 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 월급을 받는 자는요 한계가 명백히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분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그럼 이분들은 어쨌든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되는 걸로 살긴 사는데 왜냐면 그거마저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살긴 사는데 결국 이분들이 받는 그 돈이 결국은 유동성이 돼가지고 다시 땅값을 올려요. 땅값이 집값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월급을 주는 자 받는 자 중에 월급을 주는 자가 되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럼 결국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실력이 있잖아요. 어느 뭐 음식점 사장 중에서는 내가 20대 때부터 진짜 전문대 조리학과 가서 열심히 조리를 배우고 실력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볶음밥 누구보다 맛있게 해. 그러고 또 내가 누구보다 칼국수 맛있게 끓여.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목수일을 잘해.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뭐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직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옷수선을 더 잘해. 아니면 컴퓨터를 더 잘 다뤄.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잘해.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환영받습니다. 되게 공정해요. 그러니까 계속 불공정 하는데 불공정 할 것도 없는 게 최종 소비자와 만나면 공정한 세상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잠깐 재수없어? 나한테 아부를 안 해? 잘라버려. 그럼 끝이에요. 나 승진 안 시켜. 나한테 막 실력은 나보다 없어. 하지만 나한테 되게 잘해. 그러면 그냥 걔 쓰면은 그게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그냥 포기하세요. 월급을 받는 걸 포기하세요. 월급 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월급 받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물론 제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월급을 주는 직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장이 돼 보니까 자꾸 최소한의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나도 돈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들어요. 나도 직원을 뽑으면.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게 직원을 뽑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때까지 직원을 뽑지 않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면서 직원을 쓰고 싶진 않아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분야에서 정말 실력을 쌓아왔다면 월급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월급을 진짜 주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는 사람을 포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시장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때려치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은 지금 부동산을 열었는데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새로 공부를 해서 땄습니다. 일단 뭐 야근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물론 배운 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제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펌 다니다가 로펌 때려친 자영업자의 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물론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20대를 어느 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았다면은 그 실력을 믿으시고요.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애쓰지 마세요. 월급 받는 사람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토익 900 하려고 3달, 4달씩 학원 다니면서 돈 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고요. 최종 소비자 만나시고요. 직업을 선택하실 때 최종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남의 밑에 가서 일해야만 하는 직업보다는 최종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조금만 1분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부동산도 최종 소비자가 만나죠. 그리고 칼국수집 최종 소비자가 만나죠. 마라탕집, 음식점, 요식업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옷을 수선한다 이런 것도 최종 소비자 만나고, 세탁소 최종 소비자 만나고, 최종 소비자 만나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첫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는 직업. 그래야지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